노래도 왜 부르는데 왜 출전했냐. 내가 굳이 왜 트로트로 시작을 했을까? 라고 좀 후회도 들었었고, 그때 이후로 무대 서는 게 조금 두려워지기도 하고, 또 좀 더 완벽하려는 것도 그것 때문이기도 하고 해서. 기질은 태어날 때 결정되어서 태어나는 생물학적 특성이고요. 성격은 타고난 특성 더하기 길러지는 두 가지가 합쳐진 거거든요. 그래서 기질을 파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승아 검사를 좀 해봤는데요. 우리 승아 어떤 게 있냐면 자기 초월 굉장히 높게 나와요. 자기 초월? 네, 자기 초월이 높다라는 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요. 힘들어도 꿋꿋하게, 굴하지 않고, 네, 그리고 굉장히 호기심도 강하고요. 굉장히 창의적이고요. 네. 그냥 영상으로 컷? 뭔가 제가 좀 관종기가 있거든요. 앞머리 파티 그런 면도 있는데요. 약간 자극 추구도 높더라고요. 자극 추구가 높다라는 건 뭐냐면 계속 뭔가 새로운 거를 찾아서 막 우와 재밌겠다 이런 거 해보면 좋겠다. 그러는데 또 반면에 지루한 거를 조금 못 견디고 반복이 되면 또 좀 다른 걸 하고 싶고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언제나 그런 특성을 잘 알고 요것을 이제 고르게 잘 발달이 되도록 부모님도 노력하시고 승아도 알고 있는 게 좋죠. 네. 근데 눈에 확 띄는 게 뭐냐면요. 우리 승아가요. 사회적 민감성이라는 항목이 점수가 100점 만점에 거의 100점에 가깝게 나와요. 오, 100점. 네, 100점에 가깝게 나와요. 오, 100점. 네, 네. 좋은 건가요? 네, 근데 그게 뭐예요? 뭐 일단 100점이라고 해서 박수는 쳤는데 안 좋은 거예요. 네. 네, 100점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이게 꼭 좋다 나쁘다의 의미라기보다는요. 보통 한 50점을 기준으로 해서 한 70점 정도면 굉장히 이렇게 아주 민감해서 눈치도 빠르고 좋게 잘 알아차리고 그런 사람이라고 보고 50점을 기준으로 한 30점 정도 되면 뭐 그럭저럭 뭐 둔하진 않지만 그냥 그 정도라고 봐요. 근데 우리 승아는 거의 만점. 95점 이상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적 민감성이 너무 높다고 보는 건데요.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이게 지나치게 높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이유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차단을 어느 정도는 이제 해놨기 때문에 못 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승아가 안 봤다고 하고 자기는 모른다고 하고 근데 조금 느낌적으로 제가 봤을 때 본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얘기해봐 봤어 이렇게 하니까 봤대요. 어릴 때는 그냥 재밌어서 미스트롯에 나갔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생각도 해보지 못한 악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이제 북한 아이 같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선곡이 어린애가 왜 이런 노래를 부르냐. 운 걸로 대부분 다 많이 악플이 있죠. 휘장을 달을까요? 예, 휘장 달고 우리 친구들 예. 근데 저는 그때 그 누구보다 열심히 했었거든요.
시간 남으면 계속 춤추고 그 가사지를 벽에 붙이고 연습하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 건데 떨어지고 나니까 그래서 울었던 건데 사람들은 그거를 보고 안 좋다고 하고 그러니까 좀 사실 저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건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잘못한 거 없는데? 사람이 울고 싶으면 울 수도 있는 거지. 악플다는 사람들도 어렸을 땐 다 울고 싶으면 울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울지는 않았어요. 많이 울지는 않았는데 그냥 안에서 조금 많이 힘들다고 생각을 했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나 그냥 조금밖에 안 힘들어 라고 그냥 했던 거. 그냥 부모욕 같은 거 할 때 제일 싫어. 그치. 사람들이 많이 쓰는 안 좋은 말 있잖아요, 욕 같은 거. 그런 걸로 노래도 왜 부르는데 왜 출전했냐. 내가 굳이 왜 트로트로 시작을 했을까? 라고 좀 후회도 들었었고 그때 이후로 무대 서는 게 조금 두려워지기도 하고 또 좀 더 완벽하려는 것도 그것 때문이기도 하고 해서 힘들었죠? 네. 우리 승아, 악플. 네. 그중에 제일 기억나는 거 하나 얘기해봐. 정말 이거는 내가 내 마음에서 정말 용서가 안 된다. 자세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는 너보단 얘가 낫다 그런 비교 참 상처되는데, 그죠? 그러네. 지금 더 좀 속상한가 보다. 그러니까 아유 당연히 속상하죠. 난 궁금한 게 그럼 승아 양은 힘든 일 있거나 속상하면은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냥 친구들한테 야 나 있잖아 뭐 유튜브에서 이런 거 봤는데 하면서 친구들한테 말하거나 그랬는데도 안 풀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좀 이렇게 큰 종이에다가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모든 말을 막 낙서처럼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거를 완전히 막 구겨요. 진짜로 뭐 거의 형체도 없는 것처럼 거의 이 컵보다 작게 이 정도로 완전 막 구겨가지고 찢어서 버려요. 쓰레기통에. 그러면 아우 후련하다. 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방법을 좀 쓰거나 아니면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좋은 거를 생각하려고 하고. 우리보다 낫다. 요즘은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와도 되나 싶긴 한데 무슨 얘긴데? 어릴 때는 나를 왜 나만? 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좀 과하게 표현을 하자면 하찮다?
그 사람들이 좀 굳이 내 영상까지 찾아와서 그렇게 악플을 달아서 뭔가 좀 찾아왔어. 스트레스를 푼다고 달거나 그런 것보다는 자기가 할 일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아직도 사실 악플이란 걸 보고 어떻게 뭐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래 그냥 싸지르는 글이다라고 이렇게 자기 체면을 걸고 신경을 안 쓰려고 근데도 아직도 그렇게 한 번씩 이렇게 훅 찌르는 아주 날카로운 칼처럼 써져 있는 글들이 있거든요. 지금 그거를 이제 9살, 이제 12살 된 친구가 그 당시에는 9살이었지만 그거를 겪기에는 너무 가혹하죠. 네, 잔인하고 잔인하고 가혹하죠. 그리고 그걸 또 지켜보는 부모님 입장은 또 말로도 표현이 안 될 것이고 참 여러 가지로 좀 그렇죠. 가슴 아픈 일들이죠. 사실 뭐 악플도 관심이다 얘기할 수 있는데 TV에 나온다고 우리가 대중의 사랑을 받는다고 너무 감사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쓰레기통처럼 버리는 그런 못된 말까지 수용하기에는 저희도 사람인데 그리고 이렇게 어른들도 힘든데 9살한테 그런다는 건 너무 무자비한 폭력이죠. 그러니까 저 진짜 안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사람인지라 또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안 보려고 영상은 궁금하고 악플 보이면 싫으니까 요렇게 해서 봐요. 근데 보다가 바로 밑에 눈을 떴는데 있어. 그러면 그때부터 막 심장이 팍 뛰어요. 그러면은 막 어떻게 이 사람을 만나서 막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치는 신고하기 누르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나도 싫어요, 눌러. 나도 싫어요 눌러. 그러니까 이게 막 지금도 막 감정이 막 주체가 안 되는데 막 누구든 자기를 비난하면은 누가 기분 좋게 듣겠어요. 나는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니 이게 어른인데도 악플로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안 보잖아요. 어른도 이런 영향을 받는데 이거는 이 아이가 얼마나 단단하냐 똑똑하냐 재능이 있냐 이거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9살이라는 나이 만으로 8살이었단 말이에요. 8살 나이에 그것은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너무 가혹하고 잔인한 거 맞습니다. 그러면 인간이니까 어떤 작용이 들어오면 반작용이 반드시 생기죠. 어떤 게 오면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그 영향이 반응이 툭툭툭 보이겠죠. 그 얘기 좀 자세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그거하고 상관없이 나타난 현상일 수는 있는데 이 아이가 엘리베이터를 탈 때 약간 멈칫해요. 바로 탁 타지 않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한번 저랑 어디 갔다가 그때 거의 차가 바퀴가 잠길 정도로 비가 엄청 많이 왔었어요. 부산에서도 그런 일이 저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그 이후로 비가 조금만 오면 나가는 걸 되게 두려워하고 비 오는 날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른 형태의 그런 트라우마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건지 그래서 그거를 계속 이제 트라우마가 되지 않게끔 괜찮아 하면서 이렇게 데리고 나가는 게 맞는 건지 그런 상황에 계속 접하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사실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이제 발견했던 거가 엘리베이터에서 멈칫하는 거 저는 몰랐는데 아빠는 예전부터 생각 그랬어. 한 작년 정도에도 그렇게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날 되게 비가 많이 왔었어요. 방학 때였는데 오는데 바퀴가 막 잠길 정도로 비가 막 정말 세차장 들어가면 막 쏟아지는 자동 거예요. 세차하는데 기계 세차. 네네네. 그때 뒤에서 계속 무서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괜찮아 하면서 이제 어떻게 집까지 왔어요. 중간에 비가 좀 그치고 해가지고. 근데 그 다음부터 비만 오면
그때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만 오면 그렇게 되고 최근에 이제 학교 선생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승아가 비 오는 그날도 비가 왔었거든요. 공교롭게. 그런데 승아가 오늘 평상시와 다르게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크게 지금 나타난 두 가지는 그 두 가지가 네네. 나타난 건데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네, 네. 악플과 관련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적 민감성이 네. 높은 걸로 봐서는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네.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엄청난 불안과 두려움이 생겨요. 왜냐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악플도 그래요. 이걸 다는 사람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설명할 수도 없고 해명할 수도 없고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불안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나이가 8살. 그거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고 그래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불안, 그게 이제 마음 안에 자리를 잡으면 그러면 꼭 악플이 아니어도 이 불안을 건드리는 유사한 상황 내지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까 비가 와서 이렇게 바퀴가 잠길 정도면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상황들. 또 엘리베이터는 문이 열리면 누가 타고 있을지 모르니까 이게 내가 예측을 못 하잖아요. 그럼 이제 굉장히 무섭고 불안하고 또 엘리베이터가 혹시 추락할까? 내지는 닫힌 공간, 폐소 공포 이런 식의 뭔가 불안과 관련된 다양한 어려움이 그 이후에 조금씩 생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특히 내가 잘 모르는 대중이 승아한테 보이는 여러 가지 반응들 이거에 너무 예민해지는 거죠. 사람들의 아주 작은 반응도 굉장히 신경을 쓰는 거죠. 그냥 지나가다 눈이 건조해서 이렇게 했으면 얘는 날 찔러보는 것 같고 저 사람 날 싫어하는가 봐. 그랬구나 너. 깜짝 놀라는 거 보니까. 그지? 그런 면이 있었지.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조금만 좀 비켜 이러면 나 싫어하는 것 같아. 빨리 누워. 이런다든가. 엄마가 승아야 이러면 왜 그렇게 말해? 왜 화를 내서 뭐 이렇게 된다든가. 하여튼 그런 게 굉장히 확 상승이 돼서 엄마가 성 붙여서 말하면 항상 맞아. 이게 엄마가 승아야 이렇게 말하는데 황승아라고 말하면 막 그런 너무 거. 잘못했. 맞아. 엄마 아빠가 성 붙이는 건 뭐 잘못한 거야. 맞아요. 대체적으로 그렇더라고요. 맞아. 성 붙이면 보통 이게 화가 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승아가 불안해해야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새학년 됐는데 선생님이 무서우면 어떡하지? 이런 거라든가 나 내일 발표해야 되는데 내일 갑자기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발표 내용을? 이런 거를 걱정해야 되지. 막 대중들이 악플을 달면 어떡하지? 이거는 얘가 겪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원래도 눈치도 빠르고 아주 민감한 아이인데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사회적 민감성이 너무 지나치게 높아지니까 사람을 좋아도 하지만 어떨 때 힘도 드는 거죠. 근데 승아 같은 경우에 사회적 민감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안 좋은 것 같아. 이런 걸 얘가 잘 캐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면 자칫 잘못하면 분쟁을 안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좋은 쪽으로 맞춰버리거나 표현을 안 해버릴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울지는 않았어요. 나 그냥 조금밖에 안 힘들어 라고 그냥 했던 거. 예를 들어 유명해져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두 명은 뭐 좀 안 좋은 소리를 해요. 그럼 이 소리마저 듣기 싫어서 아예 외출을 안 해버린다든가. 내지는 그건 아닌데요. 이런 말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든가. 그럼 자기 마음을
꽁꽁 숨기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선뜻 표현 안 하고. 오늘도 보니까 신중한 면도 있고 굉장히 장점이기도 하지만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와도 되나 싶긴 한데 무슨 얘기인데? 요즘에는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 승아가 좀 마음 상처가 좀 있구나. 그래서 좀 들으면서 대견하기도 하고 약간 마음이 좀 안쓰럽기도 하고 좀 그랬어요. 부모님이나 가족들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친구들하고 더 많은 이야기들을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야, 너 어떻게 하니? 이렇게 하면 친구들이랑 얘기했다. 그걸 들어주는 친구들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친구들이 되게 얘기를 잘 들어준대요. 그리고 승아도 친구들 고민 이야기들을 되게 잘 들어주고 네, 그렇게 하면서 그냥 푸는 것 같아서 굳이 얘기 안 하는 거를 막 해가지고 물어보고 왜 얘기해봐 그렇게 안 하거든요. 네네. 근데 뭐 강요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은 승아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냐면 마셔요. 괜찮아. 마셔도 돼. 자, 우리 승아는 어떨 때 가장 뿌듯하고 자긍심이 느껴져요? 예지는 어떨 때 제일 행복해요? 노래를 새로운 노래를 녹음을 한다거나 아니면 노래를 다 부르고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엄마랑 아빠가 우와 너 오늘 진짜 잘했어 진짜 완전 대박이었어 라고 할 때 연습이 힘들었지만 연습한 보람이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때가 제일 만족. 네. 사실 요 이야기가 가장 5학년 다 왔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왜냐하면 아직 어린이거든요. 어린이는 부모의 어떤 인정, 격려, 또 최선을 다했을 때 부모가 이야, 역시 우리 딸. 이게 굉장한 만족감을 주거든요. 그 누구보다도. 딱 정말 5학년 다 왔어요. 멋졌습니다. 그럴 때 만족감을 느끼고 편안하고 그렇군요. 행복하고.